크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보입니다. 가까이 보면 더 많은 일상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보입니다. 더 크게, 더 가까이, 더 자세히. 주민.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해 주민의 의견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 제안부터 예산 편성, 집행, 결산, 평가까지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우리 지역 예산 과정에 참여합니다. 시민들의 정책 수다 울산저널 시민포럼에서는 11번째 주제로 왜 참여 예산제가 필요한가요?입니다.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울산의 참여 예산제의 모습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시민연대 사무처장님이자 참여예산위원이신 김태근님. 네, 반갑습니다. 김태근입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DI 대표이고 참여예산위원인 박고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여 예산을 살펴봐도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지 못한데요. 참여 예산이 무엇이고 필요하기는 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참여 예산, 그러니까 뭔가 참여 예산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겠다라는 제도인 것 같아요. 이 제도는 1989년도에 울산의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라는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이것이 그동안 소위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진행됐던 예산 과정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되는 것들이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유엔이나 유네스코 이런 부분에서도 세계적으로 좀 권고들을 하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가 확장이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했던 제도고요. 그리고 울산에서는 2003년도에 울산광역시 동구가, 2004년도에 울산광역시 북구가 실제로 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그동안에 예산에 대해서 이러저런 불만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왜 굳이 이런 예산들, 왜 축제 예산이 이렇게 많아? 12월 달만 되면 낭파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그동안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이 다루거나 그러면 약간의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지방자치의 핵심이 어쨌든 주민 참여고 주민들의 자기 목소리가 행정 과정에 정책 과정에 반영되는 것들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여예산제야말로 지방자치들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 뭐 이런 것들 아닌가라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도입됐다가 2010년도 정도 되면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지방자치단체들의 변화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적인 민주당 출신들의 의원들이 되게 출신들의 자치단체장이 도입되면서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예산제의 폭과 내용들이 좀 깊어지는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울산은 2003년, 2004년 도입되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도적인 혁신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상태였다가 작년에 이제 울산시장님이 송철호 시장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좀 시민들을 개방인 형태로 모집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시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사람들이 참여예산위원이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개방적인 형태로 시민들을 모집하고 분과도 좀 늘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도입 첫 해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자치단체장의 참여예산제에 대한 어떤 실행에 대한 의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홈페이지나 홍보 이런 게 부족하고 네. 그리고 그럼 궁금한 거는 울산시에서 지금 시민들을 모집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가 모집이 됐고 분과는 몇 개의 분과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철 시장의 모토가 시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했으니 시민연대 입장에서는 시민이 주인인 것들을 제대로 실현해낼 수 있는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운영하는 거다라고 제안들을 했었는데 느닷없이 울산광역시에서 작년 연말에 2018년 연말에 60명에 대해서 그냥 공개 모집의 형태로 예전에는 그냥 시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했는데 60명만 뽑아버린 거예요. 이거 뭐지? 이래서
다시 울산 시의회랑 좀 얘기들을 해서 2월 달에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저희가 100명으로 늘리자라는 얘기들을 시의회랑 얘기해서 시의회가 그걸 관철시켰고 그래서 100명으로 일단 조례상에는 10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리고 7개 정도의 분과를 두길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네. 애초에 60명 뽑혔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4개 분과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다 모집을 해서 네. 분과를 1개 정도 더 늘려서 지금은 90명이 참여하고 있고 5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분들이 지난 5월 달에는 참여예산제를 이해하기 위한 참여예산 학교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이거 관련돼서 각 분과별로 어떤 사업들이 분과에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진행했었고 7월 달 또는 8월 달에는 5월 달까지 실제로는 사실 시 차원에서 많이 알린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MC께서 말씀하셨듯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랐잖아요. 근데 5월 말까지 사실 울산시 차원에서는 보면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시민들 제안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각 부서별로 다 평가했던 것들을 가지고 7월달, 8월달 분과에서 각 분과에서 부서에서 평가했던 기준이 맞는 건지 뭐 장기 과제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밀어버리고 어떤 거는 적합하다라고 그러고 어떤 건 부적합하다는 것들을 결정하는 회의를 7, 8월달에 진행을 할 거고요. 9월달, 10월달에는 마지막으로 이게 각 부서별로 다 편성했던 예산, 뭐 10억짜리 이상의 예산, 아니면 신규 예산, 그리고 꼭 요거는 시민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평가했던 예산들을 가지고 또 한 3, 4일 정도의 회의들을 갖는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회의들을 하는 것. 그리고 이게 결국 11월 11일 정도 되면 의회에 이 예산안이 제출이 되는데 그 전까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게 지금의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계획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6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났고 분과도 4개 분과에서 5개 분과고 각 분과에 30명 정도 이제 시민이 참여해서 한 15명. 15명에서 네. 참여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그렇죠. 형태가 좀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준비 사전 모임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사전 공유,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 운영을 살펴보면 울산의 참여예산제는 분과회의 2회, 예산위원 워크숍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주만 해도 참여예산위원 정원 100명의 분과회의 5회, 전체 회의 3회, 예산위원 워크숍 및 별도 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요. 울산의 참여예산 제도를 채울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5월에 예산학교에 참여를 했을 때 사실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저는 접해봤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일단 예산학교에 참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알았던 계기가 됐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6월달에 현장 방문을 했는데 수소 충전 인프라를 봤는데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굳이 우리가 가서 구경을 해야 되나? 네, 구경이었어요. 그냥 구경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듣고 뭐 주유소 한번 가서 충전소 한번 가서 이제 구경 한번 하고 그러고는 이제 후다닥 빨리 끝을 냅시다 이래가지고 마쳤는데 근데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 경제산업분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소위원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밴드나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카톡방은 없어요. 단톡방이 없어요. 단톡방도 없어요? 단톡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밴드를 통해서만 하는데 밴드를 통해서 내용을 공유한다는 이게 거는 왔다 갔다 대화가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거의 네. 불가능해요. 네, 일방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뭐 며칠 날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냥 투표를 해서 투표만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어떤 그 6, 7월을 거치면서 올라왔던 예산안들을 자체적으로 추렸단 말이에요. 추렸는데 그 시에서 추려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제출을 하면 저희가 보고 이제 회의 때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80개의 안건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좀 힘든 부분들도 있고 숙제하듯이 뭘 그렇게 숙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다들 바쁘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런 소위원회가 이거는 뭐 횟수를 정하지 않고 뭐 필요에 의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게 물론 바쁜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라도 계속해서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 자기가 알 수 없는 분야들 서로 의견도 나누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8월 1일 날 결정 났습니다. 모이세요. 모여서 이거 던져주고 아마 그날 던져줄 것 같아요. 그거 던져주고 80개 안건을 예, 그냥 예. 던진다고요? 예. 지금 그러진 않을 거고. 이미 제 생각에. 올려야 네.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에 대해서 예. 뭘 알고 가야죠. 공부도 하고 가야 될 거고. 근데 토론도 해야 될 그런 거고. 요청 사항들 80개에 대해서 우리 70개는 빼고 후순위로 빼고 10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뭐 이렇게 사전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이제 조금 원활한 분과들도 있는 반면에 저희처럼 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분과들도 있는 것 같고 그건 일단 뭐 저부터 잘못한 것 같아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뭐 요구할 건 요구를 해서 받아야죠. 받아서 사전에 검토를 해야죠. 그렇죠. 달라고 정보 예, 공개를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뭔가 요청을 하고 네. 네. 그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쨌든 많이 모이지 않으면 많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하나마나 예, 요식행위네요. 그냥 숙제 누구를 위한 숙제. 숙제인가요? 누구를 위한? 저렇게 얘기하는 분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어쨌든 5개밖에 국가가 없어요. 여기서 네. 한 개면 25%예요. 20%고요. 20%. 아, 죄송합니다. 네. 그 어쨌든 문제는 사실은 이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선진지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그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주무관이 다른 업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이 제도를 만들 때 제안했던 것의 핵심은 이 제도가 다양하게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설계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전되어 온 게 다른 지역에 여태까지 10여 년째 진행됐던 참여 예산의 경험들의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연구회, 그러니까 전문가도 참여하고 그렇죠. 시민사회도 참여하고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죽어도 안 만들겠다 그래서 조례에 이게 담겨 있지 않아요. 조례에 담겨 있지 않고 지금은 이걸 대체하는 게 각 분과의 위원장과 전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 정도에서 지금 어떻게 공무원들과 얘기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정도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분과위원장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정보 공개의 정도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일반 행정분과는 지난주에 이미 올라왔던 그러니까 5월 달까지 제한되었던 주민들의 그 내년 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15개 안에 대해서 해당 부처가 평가했던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부적합이다, 적합이다. 그리고 이것을 당장 내년에 시행하겠다, 장기 과제로 미루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을 가지고 15개 안이 올라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거꾸로 저희는 회의하면서 장기 과제로 미뤘던 사안들을 위로 올려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2시간이 이게 빡 찼어요. 근데 얘기했듯이 경제산업분과나 다른 분과는 어떤 데는 8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2시간에 하겠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과정들을 지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는 이 담당 부서의 주무관들이 배석하시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하고 응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를 발생시킬 거냐 하면 뻔히 예상이 되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금 참여예산 시민위원들이 참여하면 일정한 활동비들을 받거든요. 그러면 폭들을 정해놨을 거잖아요. 그럼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일 또 회의하는 거 어렵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 공무원들은. 그런데 시민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거 보고 참여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네. 예산을 안 받더라도 하겠다. 그럼 연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저희들 분과위원회나 시민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감시의 눈, 그러니까 참여 예산위원회에 대한 감시 이것도 그렇죠.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공무원, 주무관이 제대로 정보 공개를 하고 한 명으로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90명 어떻게 서포트하죠? 그렇죠. 이거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울산시 자치단체장, 울산시 송철호 시장님의 어떤 확고한 의지나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은평구는 주민총회의 수기성 강화를 위해 2017년 일반총회에서 일반 주민 600명 참가하는 원탁 토론회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반면 울산시의 경우 방금 얘기했다시피 주무관 공무원 한 명이 주 업무 외에 참여 예산 제도를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 참여 예산제의 현재 모습과 이제 현재 모습은 좀 얘기해 주셨고요. 개선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선진지 사례가 있고 시민사회처럼 저희들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확 열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거 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2003년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시작됐고 2019년 울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의 제도를 보면 이게 전국 224개 정도의 광역시 단위나 이런 데 다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점수를 매기면 100점부터 0점까지 다 있어요. 그만큼 이 제도는 누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는 사실 광역시 차원의 수준으로 보면 이것을 먼저 시행했던 뭐 서울시나 이런 데는 300명 정도 규모로 다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데 보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연말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평가들 시민위원들과 담당 공무원 이런 사람들의 평가들 속에서 내년엔 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할지 좀 더 개입 과정들의 정보 공개들을 어떤 과정으로 만들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 협의, 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를테면은 그 예산위원들이 지금 중복해서 맡고 있는 경우들이 그렇죠. 부지기수잖아요. 부지기수인데 이제 이를테면 시, 교육청, 구청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맡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 분과 같은 경우에도 몇 명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많은 예산위원을 참여를 하다 보면 솔직히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개선점은 어떻게 생각을 글쎄요. 하세요? 전문성은 강화될 거고요. 네, 많이 네, 했으면 더 전문적이겠죠. 근데 네. 문제는 참여예산제가 100명의 위원이 참여하라고 참여예산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더 많이 개입할 것인가가 참여예산제의 본령이라면 아까 은평구 얘기하셨잖아요. 은평구 얘기했고 성북구 같은 경우는 아예 투표도 했었어요. 투표도 해서 3만 명이 참여하는 뭐 이런 것들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자기 사는 구조하고 교육청도 하고 시도 하고 이거는 기회의 형평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낼 필요도 있고요. 지금 울산시는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10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2년에 한해서 한 해 번 정도 연임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수도권에 있는 데는 다 1년 연임으로 제한돼 있어요. 왜? 아예 그 평생 교육에 아직 울산은 부족하지만 그 수도권 지역에 있는 평생 교육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평생 교육의 하나의 교육 커리큘럼으로 아예 참여예산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참여예산제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참여예산 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요. 네. 그리고 그 기회도 누구누구 뽑을 수가 없으니 하도 많이 신청을 해서 제비 뽑기를 해요. 그렇죠. 제비뽑기가 뭔가 좀 제비 뽑기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것처럼 그럼 1년으로 줄였다는 건 그만큼 많이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가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거죠. 울산시도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갈 때 비로소 전문성의 문제라든가 개방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1월 달에 참여예산위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7월 19일이고 9월 10일이면 예산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11월 뭐 일단 10월 말까지는 그렇죠. 예, 3분의 2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첫 걸음에서 두 번째 걸음을 뗄 건가 말 건가 하는 그 정도로 느껴지고요. 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길이 멀기도 한데 저는 2003년부터 그리고 시민사회 쪽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참여해서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할 때 어떤 말씀을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나 뭐 자치단체장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참여예산은 과정일 거고요. 그 과정을 채우는 거는 제도가 이게 훌륭하다 그렇지 않다의 핵심 기준은 여기에 누가 참여하고 있고 이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책임감들을 가지고 임하는가에 따라서 그 제도의 성패는 갈린다고 보면 그리고 매년
사실은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시작됐던 것들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방식으로 실현됐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각 자치단체로 실현되고 있고 그럼 네. 울산광역시의 시민들이 원하는 참여예산제는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더 많은 시민들이 정말 수기할 수 있는 과정, 더 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들을 제안하고 이것이 실제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참여예산제를 좀 울산시가 좀 그런 고민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그런 문제도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각 구군별로도 다 참여예산제가 진행되거든요. 그럼 구군별로 진행되고 있는 참여예산제와 울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참여예산제의 연계 방안은 없는지 네. 이런 것도 사실은 고민돼야 될 필요가 있고 서울시는 이런 고민들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로 좀 더 진전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개방된 형태로 이 문제를 바라보신다라면 네.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담당 공무원이랑 한편으로 싸우고 어떤 날은 정색하면서 막 싸우고 그랬더니 다들 쟤는 뭔데 와서 뭐 공무원이랑 싸우 뭐 이런 태도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많이 이제 하시고. 저도 처음 보는 시민위원들이었으니까 아, 네. 저희 회원들도 우리 사무처장 왜 저래 뭐 이런 태도로 저를 보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어쩌겠습니까? 네. 뭐 그래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그렇죠. 같이 만들겠다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태근 위원님의 향후 개선점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꼭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참여예산위원이 된 이상 제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저 또한 뭐 그렇지만 다른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그만 관심이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고 관심을 기울여야지만이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저부터도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얘기를 하면서도 많이 배우게 되네요. 그런 자리가 많아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많아야죠. 네. 이렇게 이 참여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모습과 그리고 잘 되고 있는 뭐 은평구나 성북구가 부럽기도 하고 울산의 모습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명히 조례는 있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는 작업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울산저널 시민들의 정책수다 울산저널 시민포럼 11번째 주제로 왜 참여 예산제가 필요한가요?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